안녕하세요. 하슈바 혜타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을 엄선해서 답변해드리는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도 최상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전에 네. 하슈바님 혹시 핥아 부담 주는 학원 다닙니까? 이번에는 또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너무 부담 주신다. 이번에 또 목소리로 또 부담 주시는데 그래 연구하십니까 혹시? 네. 예. 질문 답변 코너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거나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할타님께서 무료로 부동산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띄워드린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해 보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계획, 투자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할타님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장님, 리스크 좀 들고 매수한다고 해도 지금은 좀 싸다기보다 회복을 많이 했지 않나요? 급매란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질문을 보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급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싸게 잡아서 들고 있으면 결국 아주 높은 확률로 좀 큰 수익을 보지 않겠냐. 네. 이렇게 영상에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글로 급매 없던데요. 이런 답글이었어. 네. 그래서 이분은 관심 있는 구역이나 관심 있는 아파트가 졸라 돈 된 것 같아. 아주 졸라게. 약간 언어를 순화해서 제가 매우 좋은.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엄청 좋은데 입지 좋고 이런 데만 보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입지가 굉장히 좋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 데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흔들려도 절대 싸게 안 팔겠다. 그런 데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진짜 웬만한 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금매가. 왜냐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심지 굳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안 파시는 분들도 많고 성격에 따라서 걱정이 많고 또 투자 경험이 좀 작고 하신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주위에 또 이야기하다 보면 야, 너 미쳤냐, 이거 좀 빨리 팔아라. 네. 앞으로 큰일 난다. 맞아요. 또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아,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상황에 정말 급하게 또 던지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비록 부동산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전화해서 소장님 내 이거 팔고 싶은데 얼마에 팔까요? 물어보면 정말 가격을 낮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절대 안 팔리니까 네. 본인이 급하다고 빨리 좀 팔게 해달라 하면 정말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야 지금 팔리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거죠. 금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매 없던데요. 없을 수도 있죠. 정말 좋은데, 그렇죠. 예, 정말 인기 좋은데 그런 데는 금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웬만한 구역들은 거의 다 금매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매가 아무리 나와도 진짜 싼 게 나와도 덥석 사면 안 된다는 거. 그나마 괜찮은 구역, 괜찮은 입지의 구역을 가격이 저렴한 거를 금매로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 살다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어요. 상급지가 아닌데 내년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이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금 매도고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은 유튜브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질문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채널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왜 대답을 하냐, 그리고 이거를 왜 유튜브에서 얘기를 못하냐, 제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팔고 전세 살다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 여기서 어떤 집을 팔 건지, 그렇죠. 예, 어떤 입지의 집인지,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아파트고 내가 봐도 저기는 정말 안 좋아서 입지도 안 좋고 인기도 없어서 빨리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거 옮기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데가 정말 입지가 좋고 좋은 데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아직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괜히 이걸 팔고 그 비싼 요즘도 분양권 비싸잖아요. 맞아요. 분양권 비싸니까 이걸 팔고 그 비싼 분양권을 사봐야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게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분양권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입지예요. 남들이 보기에 비슷한 입지야. 비슷한 입지고 아파트도 좋은데 한 군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6억대야. 예를 들어서 6억 몇천, 뭐 7억 초반 이렇게 거래되는데 분양권은 P도 붙어가지고 10억이 넘어가. 와우. 그러면 6억짜리 집을 억지로 팔고 싸게 팔고 그 비싼 분양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집인지 어떤 분양권인지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은 상급지가 아닌데 라고 했어.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모르는데 이것만 보고 유출하자면 상급지가 아니다. 왜냐면 보통 본인이 들고 있으면 항상 상급지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이 최고. 우리 집이 최고.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분 스스로 우리 집은 상급지가 아니다고 하면 진짜 자기 합리화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신 분이거나 네. 안 그러면 정말 네. 남들도 다 인정하는 이제 A급 입지 아파트가 아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상급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걸 빨리 팔고 빨리 분양권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건 좋은 전략인 건 맞는데 네. 항상 얘기하지만 분양권도 잘 갈아타야 됩니다. 너무 비싼 거. 뭐 남들 뭐 고급하니 뭐니 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짜 입지도 안 좋은데 가격만 엄청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시라. 꼭 분양권도 입지를 보고 가격을 보고 분양권은 또 이 프리미엄이 또 붙어 있고 하니까 항상 총액을 보고 피만 보지 말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 피 500이다, 피 뭐 300이다 하면 싸구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저쪽 분양권은 피가 1억이 붙었어. 아 비싸다 이 생각하는데 네. 저쪽 분양권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고 500만 원 붙은 데는 분양가가 8억 9억이야. 근데 피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항상 총액을 보고 총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잘 선택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 저 방금 할타님께서 이 질문 안에 있는 키워드들 가지고 이런 핵심을 뽑아내시는 모습 보고 예. 와, 순간 그 일타강사 같다는 느낌. 예. 뭔가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저 보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Q&A 이거를 3년 넘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야. 다음 질문 좀. 하조바님은 내를 좀 띄우는 게 탁월한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예. 놀리는 것도 탁월하고. 너무 좋아. 뭐 학원 다닙니까 진짜? 네, 더 열심히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해서 설계 변경하고 다시 타격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에 뭐 요즘 뭐 가야 1구역, 문현 3구역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가야 1구역도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을 네. 해서 이제 변경 신청 다시 들어갈 거다. 뭐 문현 3구역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에 대한 또 질문이 달렸는데 이거는 뭐 가야 1구역, 문현 3구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설계를 다시 하고 변경 신청을 더 바꾸고 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 때랑 관리 처분이 되고 나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면서 착공할 때랑 네.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을 받아놨고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뭐 6년, 7년, 8년 네. 지나버렸어. 그러면 요즘 뭐 대한민국은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1년, 2년, 3년도 큰데 한 6, 7년 전에 설계를 그대로 지금 들고 와서 분양한다. 조합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설계를 다시 바꾸자. 그런 니즈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작은 평수 위주로 작은 평수가 인기가 좋아서 네. 작은 평수 위주로 설계를 다 맞췄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큰 평수가 또 인기가 많아. 네. 근데 큰 평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조합원들이 바꾸자. 큰 평수로 바꾸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는데 이거는 조합의 선택입니다. 조합원의 선택이죠. 그냥 들고 가자. 네. 끝까지 들고 가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네. 뭐 거제 2구역, 네. 대여 3구역 이런 데는 비교적 최근에 분양한
하고 최근에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약간 옛날 구조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설계를 안 바꾼 경우거든요. 네. 특히 뭐 대형 상구역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는 안 바꿨지만 대신 뭐 고급화를 좀 많이 넣어놨죠. 부가적인 뭐 체육관을 추가한다거나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좋게 추가한다거나 조경을 싹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바꾼 부분은 있는데 구조나 설계 자체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의 선택입니다. 네. 조합원들이 싹 바꾸자 하면 바꾸는 네. 거고 빨리 그냥 바꾸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분양하자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조금 구역을 또 찝어서 또 예를 들니까 마음에 걸리는데 네. 예,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성공한다니까 그렇죠.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하쇼바님 보장으로 네. 이거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 혹시 유도된 거 같아요? 예. 하여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예. 한다고 치면 예. 조합원들도 이제 사업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예.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은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구조는 새 구조로 바꾸고 트렌드도 새 트렌드로 바꾸되 네. 사업은 늘어나지 말게 해라. 와, 그는 너무 공사비도 늘어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것도 뭐 조합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조합장을 해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도갈 겁니다. 아,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별거 아니다. 시간을 이렇게 몇 년 끌 이유가 없다. 네. 설계를 바꿔도 금방 분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면 그 순진한 조합원들이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바꾸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공사비 매 한 가지다. 공사비 늘어날 이유가 없다. 내가 만약에 뭐 이거 하면 공사비 얼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 선동을 할 겁니다. 예, 그게 조합의 생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쉽지가 않네. 내맘 같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이런 말 할 겁니다. 야, 할까 저거는 또 뭐 특정 조합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 조합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 제가 그 조합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는 투자든 뭐든 직접적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조합을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그 모든 조합이 다 비슷합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선동을 해서 해임하자 하는 조합이 엄청 많아요. 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조합이 재개발 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집 해임하자고 난립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예. 와, 정말 저도 공부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구역을 특정을 해주셨네요. 예. 자, 범일 3구역, 범일 3-1구역은 왜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이 아니고 동구나 부산시 입김이 작용한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뭐 답변 드리는 게 저는 구역을 특정을 하면 답변을 안 드리거든요. 네. 답변 드리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이거는 구역에 대해서 뭐 질문했다기보다는 네. 왜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냐. 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서 네. 답변을 드리는데 동구나 부산시가 입김을 작용했나요? 이거는 사실 제가 모릅니다. 예. 뭐 알아도 모른다 해야지. 네. 예, 모르는데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김 뭐 이런 게 작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범일 3구역이나 범일 3-1구역은 다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거 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자 재건축은 흔히 알지만 아파트를 부수고 네.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 조합원은 보통 이제 건물 소유자거든요. 아파트 소유자. 그렇죠. 그렇게 조합원 특징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한 개일 수도 있고, 네. 한 개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2개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몇 개 아파트를 묶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일단은 조합원 구성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돼 있거든요. 집만 아니고 네. 뭐 토지, 도로, 뭐 그런 상가나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개발을 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면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아파트만 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게 재건축이라고 보면
재개발은 말 그대로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기반 시설도 다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도로, 공원 이런 거를 그렇죠. 다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다고 생각해도 그 아파트 사이에 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땅도 있을 수도 있고 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오만 거 때만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가 많지. 아파트가 많은데 그 아파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것도 있고 하면 재건축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법상 아파트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로 상냥하게 남겨주세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게 뭐 고소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공부 좀 더 해라. 이렇게 말고 네. 아, 하타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자만 이렇게 재건축하는 건데 그 아파트 사이에 뭐 집이 있거나 뭐 도로가 있거나 개인 소유주가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정부에서 여기는 기반시설 전체를 다 정비해라. 아파트만 짓지 말고 뭐도 만들고 요 일대를 싹 정비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개발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저는 이해됐습니다. 근데 하슈바님은 좀 잘 알아서 하슈바님만 이해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요. 예. 근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아마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바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파트만 이렇게 했는데 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냐 네. 했을 때 뭐 제가 뭐이 구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죠. 네. 모르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아파트 말고 다른 소유권도 있었을 거다. 뭐 네. 땅, 주택, 도로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어울려서 새로 하다 보니까 재개발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광안리에 가보면 네. 광안 A넷들 있지 않습니까? 예. 광뜰. 예. 광안차이 옆에 예, 광안자 옆에 광뜰이 있는데 광안 시리즈들은 전부 재개발이거든요. 광안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 일대가 다 재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안 A넷들은 재건축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네. 저기는 왜 재개발이 아니고 네. 왜 재건축이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여러 개의 아파트를 묶어서 새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할타님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해주셨고 저희 또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답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할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